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지만 약간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벌써 1월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12월 벌써 지났고, 다다음 주면은 벌써 크리스마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특집도 준비했으니까 부자님들, 청취자분들 다 집에서 자유롭게 또 즐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오디오 클립 홍대 파트너스 케어와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클에 들어가면 저희 인터뷰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듣고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옆에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님이 앉아 계신데요. 네. 작가님 소개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 영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작가님이라 맞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영민이라고 하고요. 네. 독립출판도 하고 있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일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이 내신 책 소개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당신의 포르투갈은 어떤가요?라는 책을 북노마드 출판사를 통해서 냈고요. 네. 이 책은 약 한 달 정도 포르투갈에 있으면서 미술 수업도 듣고 여행도 하면서 경험했고 네. 그런 찍고 뭐 그렸던 것들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냈던 책이에요. 네. 저의 첫 출판사를 통한 책이라서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스몰 컬렉팅북, 사탕책, 쇼트브레드 다이어리 이렇게는 독립출판물인데요. 1년에 한 권이나 2권 정도 제가 독립출판물을 내고 있는데 스몰 컬렉팅북은 제가 노트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노트를 거의 그대로 출판물 책도 노트 사이즈로 한다든지 식으로 1권과 2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탕책은 포르투갈에서 원본을 만들었던 거를 다시 만든 건데 이제 사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복사기를 통해서 제가 책을 만들어보는 약간 실험으로 해봤던 책이에요. 벌써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많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쇼트브레드 다이어리는 핀버러에서도 미술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때 이제 미술 수업을 들으면서 먹고 보고 했던 것들을 이 쇼트브레드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읽어본 책이에요. 네. 그 책은 아틱 서클이라는 제목으로 텀블벅 통해서 출간한 책인데요. 제가 그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봤던 이미지들을 이제 책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냈던 책입니다. 제가 텀블벅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색감이 정말 예쁜 거예요. 첩을 사실 책으로 낸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했는데 영민 작가님 책을 보면은 이거 정말 작가의 노트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책으로 묶어놨다기보다는 수첩 같은 형태가 정말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진짜요? 저희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하나씩 작가님께 질문들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작가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정말 멀티플레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림이면 그림, 사진, 글, 편집까지 정말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능력을 다 합쳐서 손수 책을 만드시게 된 과정이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약간 잡다하게 이것저것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포토샵도 배워봤다가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워봤다가 그러니까 툴 같은 거를 좀 배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해서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이 안 파고 그러니까 여기 팠다 저기 팠다 또 저게 재밌어 보이면 저것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진 편집할 때는 라이트룸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툴 같은 것들 이것저것 많이 쓰는 편이고 제가 딱 정해놓은 스타일 같은 게 딱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딱 이걸로 표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뭔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 좀 더 적합한 네네. 걸로 찾게 되시는 거군요.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게 영상에 더 어울리는 네네.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이번에 아틱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사진을 되게 중점으로 편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그때 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얘가 뭐 하는 제일 것 같아요. 제가 독자 입장이라면 뭔가 작가님의 다음 책은 또 어떤 형태일까 맞아요. 네,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매체는 그래도 책인 것 같아요. 책 중에서도 독립출판물이라는 형식이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독자층들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네, 해가지고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스타일을 정해두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도전을 하시고 새롭게 내실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로 인해 저희도 정말 다양한 책을 보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지훈 작가가 해볼까요? 네.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특히 사탕책이랑 쇼트브레드 다이어리 그리고 스몰 컬렉팅북 1, 2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여행지에서 발견하고 수집한 물건들의 기록인지라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 가실 때 애초에 책을 만드실 걸 유념하고 기록을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사탕책이랑 스몰 컬렉팅북 1 같은 경우는 전혀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따로 없었어요. 원래 모으는 거, 기록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때가 포르투갈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이제 수업을 위해서 계속 모으고 만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사탕책 같은 경우는 정말 특히나 독립출판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데, 왜냐면 이제 프린트할 수 있는 원본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사탕 껍질을 복사기에 넣고 그냥 복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책이라서 책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고, 이 스몰 컬렉팅북 1도 그냥 노트였어요. 노트였는데 이게 거기 갔다 와서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나가야 됐었는데 포칼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좀 그거 하나만 들고 나가기 되게 허전한 거예요. 제 테이블도 너무 비어 보일 것 같고 뭔지 알죠.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작업실 언니가 그냥 그거를 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더니 그냥 이거를 책으로 내면 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몰 컬렉팅 목북 1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스캔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프린트를 한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 재본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템플러로 스몰 컬렉팅북 1은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 대단하시다. 2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만든 거라서 완전히 재본을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조금 붙이고 있기는 해요. 양면 테이프로. 근데 약간 독립출판이 뭔가 간의 수공업과 맞닿아 있어요. 2 같은 경우도 이제 원본 노트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컸는데 그거를 맡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손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형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민 작가님 책 구매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뭔가 책이든 기록이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딱 그거를 할 거야 하고 모으거나 만드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수집하고 기록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뭔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이 귀찮게는 안 느껴지시는 거죠? 네, 제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여행 가면은 되게 막 신나잖아요. 업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귀찮을 법한 것들도 그 업된 마음으로 막 하게 되고 네, 찾아보게 맞아요. 되고 별것도 아닌데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예뻐 보여.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독일에서 온갖 봉투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막 독일 봉투 괜히 막 멋져 보이는 것 같고. 맞아요.
저 심지어 미국 처음 갔을 때는 고속도로를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별것도 아닌데 미국 도로야 이러면서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러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질문 또 드려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스몰 컬렉팅 북 2인 스코틀랜드 편, 거기에서 작가님이 에든버러에서 10주간 미술 수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번 초록색 노트를 들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걸 스캔해서 프린트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요즘 바깥 생활이 그리우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때와 연관된 혹시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에딘버러에서 10주면은 거의 한 3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네. 미술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이제 미술 수업이라는 게 유학이라기보다는 10주짜리 숏 코스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포르투갈에 갔을 때 들었던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뭐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짧고 정말 막 하루 이틀부터 몇 달까지 그런 여러 가지 숏코스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유학을 좀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좀 정리를 하고 1년 반에서 2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용기가 안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준비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하면서 근데 또 막 영어 공부는 하고 나중에 가야지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알게 된 게 쇼코스들이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칼은 여름에 갔다 왔고 에딘버러는 겨울에 갔다 왔거든요. 드로잉 수업도 있고 스케치북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수업처럼 진짜 대학교 시간표 짜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학점을 막 따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그 학점들을 모아서 학위를 딸 수도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 금액이 많이 비싼가요?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유학에 비해서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나라 대학교를 다니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의 한 학기랑 비슷한 느낌? 그쵸. 뭐 런던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들은 좀 더 많이 비싸겠지만은 제가 갔던 데들이 조금은 중심은 아니어서 못 가겠다 막 이런 정도로 비싸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다가 드로잉 수업에서 파나를 좀 더 접하게 됐어요. 네, 너무 재밌고 좀 더 배우고 싶은데 파나 수업은 드로잉 수업에 굉장히 일부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지역의 파나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파나도 배우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파나를 배우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를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종이값이랑 그런 잉크값이나 뭐 이런 약간의 사용료는 내야 되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 동안은 수업이 없는 다른 시간에도 그냥 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처럼.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다녔지만은 파나 스튜디오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분들이 와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뭐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수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이 뭐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해요. 근데 사실 어떤 기법을 배우려면 그 정도는 사실 하루 종일도 모자라죠.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하루 종일 주말에는 하고 평일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학생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뭘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실험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볼까요? 네. 작가님의 작품은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겹쳐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사기를 이용한 작품들을 직접 바인딩으로 묶어서 출간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책들과 달리 이러한 콜라주나 바인딩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바인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막 복잡한 기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쉽고 간단한 바인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딘버러에서도 그런 북아트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오리반에서 내가 제일 못해.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북바인딩은 잘 못하겠는데 이제 간단한 북바인딩은
거의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이제 네. 페이지들이 그냥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바인딩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책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게 똑같은 네모난 사이즈의 같은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좀 작은 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겹쳐져 네네. 있는 페이지도 있고 트레싱지를 넣고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한 여러 가지를 막 넣고 싶은데 네. 그거를 인쇄소에 맡길 수는 없거든요. 아, 네. 딱 봐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바인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해주신 것처럼 진짜 노란 색깔의 종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흰색의 종이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비치는 기름 종이도 있고 네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 봤을 때 이거 인쇄소에서 해주나? 네, 맞아요. 가운데를 딱 펼쳤는데 너무 정갈하게 매듭을 지어놓은 바인딩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손으로 하셨구나. 이게 정성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간 소요도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한 권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이제 만들 때 한 권씩 만들지는 않고 좀 뭐 대량으로? 10권, 뭐 20권 이런 식으로 뭐 재입고 들어올 때마다 주섬주섬. 그러니까 한 권씩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네. 여러 권 같이 페이지들을 이제 순서대로 뭐 정렬을 하고 집에서 뽑을 게 있으면 또 뽑고 제본하는 것 자체는 얼마 안 걸리는데 그 페이지를 정렬하고 깨끗하게 하는 모으고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래 걸리고 이제 송곳으로 뚫고 제본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금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0권 정도 만드는데 2시간? 이 정도면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탕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독립출판물로 여러 권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것도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왔던 책인데 그때 만들 때 페이지들을 그냥 여러 부를 복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팔자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권만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표지도 다시 맡기게 되면서 네, 리소로 한 표지인데 표지로 다시 하고 복사부터 해야 되는 거라서 확대를 해야 되고 막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안 만든다고. 이제 안 만든다고 막 하니까 서점 직원분이 이제 이건 안 하시냐고 하니까 사장님 이제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근데 책마다 달라요. 네, 파나나 펜 드로잉뿐만 아니라 질감이 있는 물체, 물감을 비비고 문질러서 채색하는 프로타주 같은 방식을 콜라주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탕책에 썼던 복사기를 활용한 네. 기법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콜라주도 하고 프로타주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거를 확대를 한다던가 다른 것들과 막 중첩을 시킨다던가 그런 원본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우연의 효과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소스를 하나씩 오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우연적인 효과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사기로 할 때는 즉흥적으로 막 하기도 하고 계획된 거랑 우연의 효과를 좀 같이 막 쓸 수가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일부 주제도 손에 잡히는 이미지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작가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라든지 우연적으로 보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잡히게 만들지? 사실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프린터기 작업이 저희도 진짜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조금씩 질문을 드렸나 싶을 정도로 벌써 질문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전 질문 제가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작가님의 책을 보면 일기장에 좋아하는 티켓이라든지 낙엽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둔 약간 보석함처럼 가끔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덕분에 독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좀 떠올리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작가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 책은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그게 그런 뭐 이미지든 페이지든 그런 게 딱 엮인 오브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시각적인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책이 내용도 있지만은 그 내용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책은 정말 제본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묶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표지도 진짜 같은 내용이라도 나라마다 막 다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인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의 오브제로 책을 바라보면은 내용도 정말 좋지만 그거를 사실 어떤 집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맞아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책 등에는 또 뭐가 있는지, 뒷표지엔 또 뭐가 있는지 그쵸. 이런 만듦새 같은 것도 보게 되니까 하나의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책도 오브제였다라는 말이 되게 오늘 인상 깊었던 것 네, 같아요. 정말로요. 저희가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책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다음 신간에 대한 계획이 무척 궁금한데 혹시 미리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당신의 포르투갈은 어떤가요를 냈던 네. 북노마드 출판사랑 같이 다음 책을 한 권 더 내게 될 것 같아요. 오. 치앙마이를 다녀왔던 내용에 대해서 네. 쓰게 될 것 같고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계획은 네. 그거예요. 아, 와, 엄청난 스폰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안 썼어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아니, 벌써 1부가 이렇게 후딱 지나갔을까 싶을 정도로 작가님 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생생하게 들어서 맞아요. 저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작가님과 함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를 작가님이 예고해 주시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오래된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민 작가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하면서 열심히 뽑아봤는데 다음 주에 작가님이 또 직접 이 주제에 대해서 책도 추천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